안녕하세요, 미스토리입니다. 댄 에리얼리의 두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돈과 감정이라는 주제로 금전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감정 효과들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우리는 돈과 관련되면 왜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으로 변할까요? 댄 에리얼리의 위대한 수업, 감정의 가격,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돈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돈에 대해 생각할 때는 많은 부분에 감정이 개입하게 되죠. 댄 에리얼리는 질문을 하나 합니다. 여기 사과와 초콜릿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과는 몸에 좋고 초콜릿은 별로 좋진 않죠? 1년 뒤에 사과와 초콜릿 중 하나를 받아야 한다면 무엇을 받으시겠어요? 아마 사과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럼 한 달 뒤에 받는다면 어떨까요? 역시 사과를 고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눈앞에 사과와 초콜릿을 보여주고 냄새도 맡게 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걸 골랐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초콜릿을 고른다고 합니다. 댄 에리얼리는 이것을 시간선호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시간선호 현상이란 결과가 멀리 있을수록 이성적 결정을 하고 가까이 있을수록 감정적 결정을 하는 현상입니다. 시간선호 현상은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칩니다. 병원에 가서 약 받으신 적 다들 있으시죠? 꼬박꼬박 전부 챙겨 드셨나요? 저는 약이 항상 남는데요. 순간의 귀찮음이 저를 지배한 것이죠. 저도 시간선호 현상에 영향을 받았네요. 감정이 금전적 결정에 영향을 주는 두 번째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공짜 효과라고 하는 것인데요. 물건이 공짜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인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신생 아이스크림 회사가 거리에 아이스크림 자판기를 하나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위해 하루 동안 아이스크림을 공짜로 제공했죠. 사람들은 엄청나게 줄을 서서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비가 오자 사람들은 우산을 사러 달려갔습니다. 우산을 사와서 다시 줄을 섰죠. 재밌는 점은 우산은 아이스크림보다 훨씬 비싸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할까요? 우리는 공짜를 특별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공짜라는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훨씬 많은 돈을 사용하곤 합니다. 시간 선호 현상이나 공짜 효과보다 더 크게 우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감정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소유 효과입니다. 소유 효과에 대해 댄 에리얼리가 한 연구가 있는데요. 댄 에리얼리가 강의를 하고 있는 듀크대는 농구로 엄청 유명한 학교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티켓을 사기 위해 며칠 전부터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할 정도이죠. 몇 년 전에 학교는 야영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지자 티켓을 복권으로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댄 에리얼리는 티켓에 당첨된 학생들과 떨어진 학생들에게 모두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요. 티켓에 당첨된 학생들에게는 갖고 있는 티켓을 얼마에 팔 수 있냐고 물어봤고, 당첨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티켓을 팔고 싶은데 얼마까지 줄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두 그룹에서 티켓의 가치는 어땠을까요? 이성적으로는 티켓을 팔고자 하는 가격과 사려는 가격이 비슷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전혀 달랐죠. 티켓에 당첨된 그룹에서 티켓을 팔고자 하는 최저가는 2,410달러였고 티켓이 없는 그룹에서 티켓을 사려고 하는 최고가는 170달러였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왜 이렇게 가격을 정했는지 물어보니까 티켓에 당첨된 사람들은 듀크대 농구 경기를 직접 볼 수 있다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티켓은 추억을 쌓을 기회라는 것이죠. 반면에 티켓이 없는 사람들은 170달러면 술집에서 농구도 볼 수 있고 야식까지 먹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각자 자신만의 관점에서 가치를 판단한 것이죠. 티켓의 주인은 티켓을 팔면 자신이 포기해야 하는 경험을 생각했고, 티켓이 없는 사람들은 티켓을 사면 포기하는 돈을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소유 효과입니다. 소유 효과는 가진 것의 가치를 자신만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류의 소유 효과도 있습니다. 이케아 효과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이케아 알고 계신가요? 이케아는 가구를 파는데 특이하게 완제품을 팔지 않고 스스로 조립해야 하는 부품을 팔죠. 댄 에리얼리는 이케아에서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 서랍을 샀습니다. 부품이 집에 도착했고 조립을 시작했죠. 그런데 댄 에리얼리는 조립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후 내내 서랍과 씨름했고 계속 실수를 해서 짜증이 났죠. 엉성하게 완성을 하고 몇 달이 지나 아이 방에 들어갈 때마다 댄 에리얼리는 뿌듯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우리는 댄 에리얼리처럼 직접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물건을 좋아하게 될 수 있을까요? 궁금해진 댄 에리얼리는 세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에게 설명서를 주고 종이접기를 부탁했습니다. 완성시킨 사람들에게 완성품을 얼마에 팔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사람들은 꽤 많은 가치를 부여했죠. 이번엔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 종이접기 작품 저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만약 산다면 얼마 정도에 사시겠어요? 사람들은 별로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실험, 종이접기를 해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이 작품을 좋아할 것 같냐고 물어봤더니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좋아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종이접기를 안 해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 작품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세 번째 실험입니다. 이번엔 좀 더 엉성한 설명서를 주고 종이접기를 해보라고 했더니 사람들은 더 힘들게 완성시킨 자신의 작품을 훨씬 좋아했습니다. 종이접기를 안 한 사람들은 이전보다 반응이 훨씬 안 좋았죠. 완성도가 떨어지니까요. 사람들은 직접 만든 것에 애정을 부여했습니다. 결과물이 썩 좋진 않더라도 각자의 특별한 부분을 찾아냈죠. 다른 사람들이 별로라고 말해도 자신의 작품을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좋아합니다. 하지만 실험이 보여주듯이 우리가 한 일을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생각은 비이성적입니다. 이케아 효과의 단점은 애정이 우리의 눈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장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결과물을 만드는데 더 헌신하게 되죠. 시간 선호 현상, 공짜 효과, 소유 효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댄 에리얼리는 이 세 가지 효과를 고려하면 우리 삶에서 무엇을 배제하고 무엇을 수용해야 하는지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공짜 효과는 철저히 무시하라고 말합니다. 공짜 효과는 함정입니다. 그렇지만 이케아 효과는 일부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며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직접 만든 작품에 애정을 갖고 더 헌신하게 되는 것은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니까요. 저도 이케아 효과에 빠져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왜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듯이 모든 영상이 저에게는 소중한데요. 이케아 효과의 좋은 점을 받아들여서 겸허한 자세로 더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제 행복을 위해서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유바.